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나요?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없이 혼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것이었어요. 젊어서는 여행 욕심을 가질 새도 없이 그저 사느라 바빴는데 애들 다 키워놓고 나니 생전 없던 여행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도 전국이고 해외고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요즘은 유튜브만 봐도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했던 마음이 폭발하게 된 계기는 호주로 시집간 둘째 딸 때문이었어요. 호주로 일하러 갔던 둘째 딸이 그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한국도 아니고 해외로 시집간 딸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은 게 친정엄마 마음이잖아요. 딸도 한번 오라고 그렇게 성화인데 딸이 결혼한 지 2년이 넘도록 가지 못한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뭐하러? 아니 뭐하러? 비행기 싸기 얼만데? 게다가 좀 멀어? 내가 동남아만 돼도 말을 안 해. 호주는 거의 미국이라고 미국. 미국이든 달나라든 애 사는데 한번 가봐야지. 그냥 잘 살라 하고 보내면 땡이야? 매정하다. 어떻게 아빠가 그래? 지금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결혼식까지 올려줬으면 됐지 뭘. 아유 시집간 딸 집에 눈치 없이 뭐하러 가느냐고. 한 번만 좀 갔다 오자는 제 말에도 남편은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라며 성화였죠. 결혼한 딸 집에는 가는 거 아니라는 고지식한 옛날 사람 핑계를 댔지만 저는 진실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요. 사위는 호주 교포로 바깥사돈이 젊어 호주로 넘어가 성공한 사업가더군요. 결혼식을 위해 한국에 온 사돈네외는 정말이지 너무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연배인데 생각이 젊고 실제로도 많은 돈을 기부하는 등 자선 사업도 하고 살더라고요. 호주에 살아 영어도 유창하고 배움이 짧다는 생각에 나이 50에 전문대학에 들어가 공부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이 참 깊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신뢰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남편도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중졸에 바로 취직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학력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고등학교까지는 가고 싶었는데 시아버지의 반대로 가지 못해 그게 좀 한이 되었다더라고요. 그렇다고 살면서 그렇게 배움에 목이 마른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는데 생각나면 종종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큰딸이 취업하자마자 대학 가고 싶으면 보내주겠다고도 했거든요. 아빠, 전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가. 그렇게 한이 돼서 나중에 지금이라도 해볼 거라고 얼마나 후회하겠어? 고졸 검정고시 따고 만학도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찾아볼 테니까 준비해보자. 지금까지 아빠가 나 학비 책임져 줬으니까 이젠 내가 아빠 학비 책임져 줄게. 이제 와서 대학은 무슨? 됐다. 지금도 대학 가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랑 공부하는 게 좀 힘들면 노인 대학 같은 것도 있고. 됐다. 큰맘 먹고 큰딸이 해준 제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니 막상 배운 사람 앞에서 그 콤플렉스가 폭발한 것이죠. 상견례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이었어요. 바깥사돈이 먼저 남편의 보일러 기술을 가지고 추켜 세워주었죠. 평생을 보일러 수리 기술자로 벌어먹고 살면서 두 딸을 키워낸 자부심이 있는 남편인지라 전문성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딸 시댁들 사람들이 성공한 사업가라는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좋았는데 남편은 은근히 젊어 실패해 해외로 도망간 사람 취급하며 무시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공해 사업가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 게 못마땅하다, 전문 분야 나오니 입이 트인 거죠.
그런데 보기 좋게 당한 거예요. 어떻게 평생을 보일러 기술로 사셨는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야 요즘엔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 현장직 나가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장직 애로사항도 많죠. 예, 사무랑 현장 일은 확실히 다르죠. 요즘은 또 응축식 보일러라 까다로운 일도 많고요. 옛날이야 연통만 잘 뚫어주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응축수 역류해서 열교환기도 막히거나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갑니다. 그게 콘덴싱 구조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연도 온도가 낮아지니 응축수가 생기고 그게 배수 트랩에서 막히면 안쪽으로 역류하니까요. 특히 알루미늄 열교환기를 쓰는 모델은 내식성이 떨어져 그게 더 취약해요. 남편은 바깥사돈의 말에 다소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젊어 호주로 가서 사업했다는 말만 들었는데 바깥사돈은 평생 보일러 밥 먹고 살았던 남편과도 막힘없이 대화할 정도로 보일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건 기술자 아니면 잘 모르는 건데 이거 어떻게... 제가 그쪽으로도 좀 공부했습니다. 저 아는 사람이 보일러 쪽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호주는 보일러 쓰는 지역에선 고효율 제품이 기본 옵션이에요. 1차 열교환기만 갖고는 정부 고효율 인증을 못 받아요. 응축까지 회수해서 열을 다시 써야 기준을 맞추죠. 응축수가 고이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배출되게 만든 배관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그걸 통째로 조립해서 공급하는 거죠. 하나의 패키지처럼. 지인 찬스로 잠깐 실무 좀 했습니다. 그래봐야 사돈한테는 될 것도 아니죠. 남편이 제일 잘하는 분야라 큰맘 먹고 아는 체 좀 해보려고 했던 분야에서 외려 바깥사돈이 물 만난 고기처럼 노니 남편은 입맛이 떨어진 듯 자꾸 물만 찾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렴 반평생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속을 모를까 봐요. 뭐라도 아는 체 해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사돈은 번번이 남편보다 더 잘하는 듯 이야기하니 할 맛이 안 난 겁니다. 거기서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도 한마디를 안 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은근슬쩍 눈치 보며 먼저 말문을 열었죠. 참 좋은 사람들이라 마음이 놓이네. 원영이 거기까지 보내놓고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친부모처럼 챙겨주겠다는 말이 얼마나 고마워. 친부모는 무슨...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친부모.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멀리 떨어진 친부모 걱정하지 않게 챙겨주겠다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툴툴거려?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마음에 안 들기는 뭐가. 그냥 좀 사람이 진중하지 못하고 가벼워 그렇지. 가볍기는? 묵직하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뢰가 가더구만. 시끄러워. 적당히 남편 성격아니 맞춰줄 법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꼬숩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나 나나 못 배워 평생 먹고 살기 바빴었는데 그동안 남편은 저를 은근히 무시했었거든요. 여편네가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지 뉴스도 안 보고 나라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둥 사람이 끊임없이 배울 생각을 해야지 무식해서 어디 데리고 다니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죠. 그렇다고 제가 묻는 말에 척척 박사처럼 대답해주는 친절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저 잘난 체하며 자기가 아는 것을 과시하고 저를 면박 주는 데에 재미를 붙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그냥 사돈네 만나는 게 싫은 겁니다. 호주에 가면 사돈네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야 하니까요. 그럼 자기만 안 가면 되지 저까지 못 가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꼭 남편은 저를 한 세트처럼 묶어서 같이 가야지
혼자는 절대 못 가게 했어요. 웃긴 건 그러면서 자기는 동창회도 나가고 친구들 모임으로 여행도 잘만 다닙니다. 남편이랑 언쟁하는 게 싫어 평소 같았으면 밉상, 어떻게 나이 들어도 똑같냐며 그냥 흉이나 보고 말 텐데 저도 마음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이때 아니면 영영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항일합시고 한 게 무거운 시위였어요. 지난번에 말이야, 홍석이가 말한 가게가 뭐 어디였지? 어? 아이, 내 말 안 들려. 바로 옆에서 하는 말이 안 들릴 리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개던 빨래나 개고 앉아 있으니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차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기도 질 수 없다는 듯 팽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 안 해서 답답한 사람이 아쉽지 제가 아쉽나요? 둘째에게 하소연하니 둘째도 답답한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기 싫으면 아빠만 안 오면 되지. 왜 엄마까지 못 가게 하는 건데? 네 아빠가 그렇지. 수은치 생각만 하고. 밥 차려줄 사람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 진짜. 아빠 그럴 때마다 너무 짜증나. 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 가족여행도 아빠 일 때문에 갑자기 못 가게 되면 다 뒤집혔잖아. 이모부네가 데려가 준다고 했을 때도 엄마는 못 가게 하고.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몰라. 나도 답답해 죽겠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하고 있어. 하도 성질이 나서. 그래서 뭐다? 아, 나 엄마 밥 먹고 싶단 말이야. 내가 가도 되는 거지만 모처럼인데 나 사는데 와서 좀 구경도 하고 좀 이따 가지. 그냥 와버려. 내가 티켓 끊어줄 테니까. 그냥 온다고 뭐 이혼밖에 더해? 엄마 아빠랑 이혼하기 싫어? 이제와 이혼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긴 하지. 그래, 그냥 믿져야 본전인데 확 질러버리고 와. 그런 자유도 없이 어떻게 살아? 결혼 직전까지 지나친 통금이 있었던 딸들은 제 속을 잘 알죠. 남편 성격이 그렇게 태어나면서 그런 아빠 밑에 자랐으니 반은 이해가 되면서도 반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틀 있으니 화가 난 남편은 허리춤에 손을 얹고 소리치더라고요. 왜 안 하던 짓을 해? 애야? 호주 그까짓 거 못 가게 한다고 지금 시위야? 다 늙어 오래 앉아 있으면 당신 허리나 나가.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민폐라고 민폐. 사이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어 그래? 한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한국에서 산 사람이 영어 못하는 게 뭐가 창피한 일인데? 나는 하나도 안 창피해. 그리고 종민이 그게 그런 걸로 장모 창피해야 하래야? 아이고, 사위 3번 보고 아주 잘 아는 듯 말하십니다. 나 원영이한테 갈 거야. 그렇게 알아. 허락이고 나발이고 못 가게 하면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이혼?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어딜 감히 이혼을 들먹여? 이혼을 들먹이길. 남들은 은퇴하면 마누라 동남아 여행을 보내준다. 하와이를 보내준다. 아주 애처가가 따로 없더만. 정진옥이 팔자는 아주 옆집 개만도 못하지. 옆집 개도 비행기 타고 제주도는 가더라. 아니 진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년에 이혼당하기 싫으면 그냥 알겠다고 하라고. 여행도 못 가게 하는 남의 편이랑은 못 살겠으니까. 이혼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듯 당황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내던지고 방에 들어왔는데 가슴이 어찌나 벌렁거리던지 진정시키는데 애를 먹었죠. 그런데 마음만은 뭔가 뻥 뚫린 듯 후련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남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살다가 처음으로 든 반기는 짜릿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라니 다들 잘했다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평생 엄마 없는 삶은 상상도 못했을 아빠한테 엄마 소중함을 일깨워줘야 한다면서요. 잘했어 엄마.
아빠 평생 고생해서 우리 먹여 살린 거 대단한 거 알지만 가끔 엄마한테 막 하는 거 보기 힘들었어. 이참에 아빠도 정신 차리겠지. 이 정도면 한번 져주려나 했는데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는요. 같이 호주 가는 것도 안 되고 저 혼자 가는 것도 안 되고 이혼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서 빤히 바라보았죠. 그랬더니 남편이 입에 침을 튀기며 흥분해 그러더라고요. 이혼이 뭐 쉬운 줄 알아? 어떤 여편네한테 물이 들어 그 지랄이야? 어디 판사 앞에 가서 그래봐. 나 해외여행 안 시켜줘서 이혼할라요 하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호주 시집간 딸 집에도 못 가게 하는 남편이랑 못 살겠다고. 그리고 말이 나와 하는 말인데 뭐 그것뿐이야? 당신은 대체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당신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가라고 하면 가고 내가 뭐 개야? 당신 개냐고? 누가 개래?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생사람을 잡아? 보고 싶으면 원영이 보고 오라 그래. 환갑된 부모 비행기 타고 오라는 게 그게 무슨 싸가지야. 지들이 오면 될걸. 당신이 뭐하러 가느냐고. 대체 뭐하러.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그리고 내가 원영이 아니어도 왜 못 가는데? 나 여행할 거야. 자유여행. 혼자서 외국에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해볼 거라고. 얼씨구 아주 헛바람이 단단히 드셨네. 어디 호주가 당신 가는 시장바닥 같은 곳인 줄 알아? TV 좀 보니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 퍽이나 남의 나라에 가서 질질 짜지나 말고 생각 접어. 무시하지 마. 나도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다고. 당신은 애초에 할 수 있단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지만 난 당신이랑 달라. 내가 뭐 미국 횡단여행을 시켜달래? 우주여행을 시켜달래? 딸 있는 호주 좀 가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사람을 무시하냔 말이야. 나도 더는 못 참아. 이혼을 못하긴 왜 못해? 내가 안 살면 그만이지. 그래,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당신 그따위로 나오면 애들 앞으로 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고 갈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진짜 소갈딱지하고는. 마음대로 하셔. 그럼 난 더더욱 이혼해야지. 이혼해서 딱 반절 받아서 우리 딸들 다 물려주고 죽을라니까. 한마디도 안 지고 받아치자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소하던지요. 저는 뭐 입이 없어 그동안 말도 안 하고 살았겠습니까?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바뀔 사람도 아니니 그냥 참고 살았죠. 마음 의지할 만큼 든든한 남편은 아니어도 성실하게 벌어오는 돈으로 내 새끼들 먹이고 키웠으니 참은 거예요. 제 인생의 두 딸은 전부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 딸들이 다 자라 독립했는데 제가 아쉬울 게 뭐가 있겠나요? 그렇게 무거운 수행이 며칠 더 이어졌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행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밥을 찾거나 말거나 사선 무늬가 들어간 회색 양말을 찾거나 말거나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 못마땅한 듯 저 혼자 열을 내더니만 대뜸 그러는 겁니다. 갔다 와. 뭐? 못 들었어? 그렇게 갔다 오고 싶으면 갔다 오라고. 보고 싶은 원영이 실컷 보고 아주 호주 진절머리 날 만큼 있다 오라고. 참 별일이네. 남편은 인심 쓰듯 그렇게 툭 던지곤 방을 나가더라고요. 이혼이라는 초강수가 제대로 먹힌 거예요. 더 이상 허락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지만 여행으로 설렘 마음이 이혼으로 골치 아파질까 걱정했는데 다행이었어요. 이혼은 두 번째 문제가 됐고 이제 마음 편히 호주 여행을 하고 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행 준비라는 게 정말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 곳 하나하나 알아보고 결정하는 걸 보고 친구는 머리 아파 못하겠다고 혀를 내둘렀지만요. 나이 환갑인데도 내가 나를 참 몰랐구나.
나 이런 거 참 좋아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 울컥하더라고요. 여행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던 큰딸의 말이 실감났습니다.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며 본다이 비치며 평생 가볼 일이나 있을까 싶은 곳을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은근슬쩍 남편이 다가와서는 제가 뭐하고 있나 지켜보는 겁니다. 어디 가게? 여길 간다고? 뭐 볼 것도 없구만. 뭐 찬물 끼얹을 때 필요하면 화장실에 가서 씻기나 해. 궁금해 그러지. 궁금해서. 당신이 언제 나 하는 일에 궁금했다고 그래? 궁금해하면 안 되냐? 마누라가 외국 가서 국제 미아 될지도 모르는데 어딜 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별일이네. 걱정하지 말어.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원영이네 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바로 원영이네 가면 될 것이지. 무슨 또 자유여행을 한다고? 패키지로 해, 패키지. 누가 돈 달랬어? 누가 도와달랬냐고. 왜 자꾸 참견이야, 참견은? 그래도 혼자 간다고 하니 신경이 쓰이긴 하나보다 싶어 살짝 감동 아닌 감동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남편은 언제 출국할 건지 도착해 어디로 갈 건지 일정을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하도 귀찮게 굴기에 공부해서 스스로 만든 2박 3일 일정의 시드니 자유여행 계획도 보여주었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같이 가든지 할 것이지 아주 갖은 방법으로 사람 귀찮게 한다 싶었죠. 며칠 후 그렇게나 기다렸던 출국날이 왔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갔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공항 배웅은 못한다며 대뜸 봉투를 주는 거예요. 열어보니 상당한 거금의 호주 달러가 들어있더라고요. 뭔데? 2번은 없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여행 실컷 하고 오라고. 참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래도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남편이랑 산 세월이 헛산 건 아니구나 바보같이 그런 감동을 했어요. 남편이 무슨 꿍꿍이로 그 돈을 건네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에 타게 됐죠. 어찌나 설레던지 심장이 말도 못하게 떨리더라고요. 딸 말대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 앉은 한 남자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 많이 타보셨어요? 예? 아니요. 제주도 갔을 때 몇 번 탄 게 전부예요. 해외 나가는 게 처음이라. 저는 처음이에요. 이 나이 먹고 혼자 비행기 타려니 뭐가 뭔지. 예. 낯선 사람과 그렇게 이야기해 볼 기회가 없던지라 어색하게 웃어 보였죠.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는 남자는 긴장을 많이 했는지 연신 땀을 닦더라고요. 연신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게 영락없이 비행기를 처음 타본 사람처럼 보였죠. 왼쪽에도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또래라 그런지 그렇게 말을 시키더라고요. 실은 죽은 마누라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했던 데가 호주였거든요. 코알라가 보고 싶댔나? 근데 마누라는 없고 저만 가네요. 왜요? 작년에 먼저 갔거든요. 암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좀 같이 와줄 걸 그랬다 싶더라고요. 어머, 그러셨구나. 그렇게라도 생각해주는 마음에 고마울 거예요. 저는 남자가 보여준 지갑 속에 고이 넣어놓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죠. 이제와 후회하면 뭐 하겠나요? 간 사람은 간 사람인데. 그 이야기 들으니 남편이랑 대판 싸우면서 여행을 가게 되어 참 다행이다 싶더군요. 그런데 호주는 무슨 일로 가시나요? 저는 딸이 살아요. 겸사겸사 딸도 보고 여행 좀 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좀 편하긴 하겠네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떠나는 거라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얼떨떨해요. 저도 아직 실감은 안 나네요.
이렇게 먼 비행기가 호주까지 닿으려나 싶은 게. 그래도 참 좋아요. 생전 해본 적 없는 여행이라 죽기 전에 이런 일도 있나 싶고. 죽기 전에 내 아내도 그런 기분 좀 누려보고 갔으면 좋았겠다 싶네요. 어머, 죄송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은 아니었는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아내 생각이 나서 한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정적인 고도에 오를 때까지 남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남자는 아들 하나에 딸 하나가 있는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작년 아내가 죽고 난 후 퇴직하고 적적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까 고민하다 호주행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처음 본 사람과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이게 혼자 하는 여행의 묘미인가 싶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뒤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가끔 실없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착륙할 때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회가 되면 호주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요. 뭘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지만 영 쓸데없는 짓 같더라고요. 남편도 있는 데다가 남자랑 친구 먹고 연락하는 그런 성격은 못 되어서 거기서 선을 딱 그었죠. 연락처는 좀 그러네요. 우리 박한 양반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막 연락을 잘하고 그런 타입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마주치게 되거든 인사나 해요. 남자는 못내 아쉬운 듯 하면서도 주제 넘은 이야기를 했다며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와는 공항에서 헤어졌고 저의 2박 3일 자유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엄마, 공항에서 나왔어? 엄마 지금 택시 타고 가는 중이야. 이야, 엄마 진짜 대단한데? 영어로 했어? 호텔 주소 보여주니까 알았다던데 뭐. 엄마 진짜 용감하네. 그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어. 나도 평생을 몰랐지. 영어도 못하는 내가 평생 혼자 여행하게 될 줄 알았냐고. 내가 엄마 실시간 위치 정보도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충분히 즐기다 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하고. 내가 시드니에 있는 친구한테도 말해놨거든. 언제고 바로 엄마한테 달려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알았지? 그래도 아무도 없는 나라 여행하는 거랑 거기에 아는 사람 하나 있는 건 또 크게 다르더라고요. 언제든 달려올 수 있다는 그 든든한 말이 제가 용기를 낼 힘이 되었습니다. 시드니는 참 멋지고 여유로운 도시더라고요. 정신없게만 느껴졌던 우리나라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추운 겨울인 나라에 있다가 한창 여름인 나라로 오니 딴 세상에 온 것만 같았죠.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도 모두 여유가 느껴지고 파랗고 높은 하늘 밑에 바쁘게 걷는 사람 없는 그 도시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냥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건물, 가로등, 간판, 벤치, 저한텐 사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택시는 예약된 호텔 앞에 섰고 택시기사는 트렁크에서 제 짐을 내려주었습니다. 용기 내어 땡큐라고 하자 택시기사가 갑자기 쪽지 하나를 건네면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쪽지에는 번호가 있었고 휴대전화 화면은 번역 앱이 켜져 있었어요. 주행 중 뭐라고 묻던 말에 코리아라는 말만 알아듣고 예스 예스 했더니 화면에 한국어가 있더라고요. 제 전화번호입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당신은 제 어머니 같은 분이시기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시드니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순간 그냥 그 도시와 사랑에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호의는 조심해야 한다지만 엄마 같아 도와주고 싶다는 그 청년의 말에 깊은 감동을 했죠.
할 줄 아는 게 땡큐밖에 없어 연신 땡큐를 했고 기사는 웃으며 저를 보내주었어요. 지금 돌이켜봐도 호주에서 있었던 그 여행은 제 인생 통틀어 죽기 직전까지도 기억날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덩달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도 느꼈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도 행복했어요.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작은 딸에게 전화해 호텔 체크인도 무사히 마쳤고 처음으로 두 발로 도시를 거닐었죠. 딸이 커피는 꼭 마셔보라고 해서 커피 냄새에 끌려간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어요. 딸이 주문할 때 필요한 영어를 다 써서 보내줬거든요. 그것만 보여주니 거의 만사 오케이였습니다. 뭐라고 묻기는 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 오케이, 땡큐만 하니 그 사람들도 그냥 웃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툭 쳤고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진옥 씨. 어? 아, 형만 씨. 여기서 다 만나네요. 호텔이 근처인가 봐요. 예, 딸이 여기 커피 한 잔 꼭 먹어보라고 해서요. 이야, 나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그냥 부딪혀 보는 거죠. 뭐가 됐든 돈이 있으면 통하지 않겠어요? 남자는 맞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쩔쩔 매더라고요. 땀이 나서인지 긴장해서인지 손수건이 마를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제가 계산해서 똑같은 걸 주문해 줬더니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구세주네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도와달라고 말 걸면 다 중국인이란 안쳐있거든요. 인생 뭐 있어요? 그냥 부딪히고 보는 거지. 너무 그렇게 쫄아있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들어가 보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딱 지갑 보여줘요. 아내가 하고 싶었던 여행하러 왔다면서 그러고 돌아가면 너무 아쉽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뭐 하러 온 건지. 용기 내 볼게요. 커피 감사해요. 그렇게 남자와는 다시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딱히 계획은 없어 보였지만 그렇다고 같이 다니고 싶진 않았어요. 원하던 자유여행을 즐기고 싶었고 솔직히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이상의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 이동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동선이 겹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날 따라오나 싶을 정도로요. 점심쯤 도착해 저녁 먹을 때까지 4번을 마주쳤으니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했죠. 하는 거 보면 저 성격이 그럴만 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유명한 해산물 요리하는 식당에 가려는데 그것도 인연이라고 밥 한 끼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이나 같이 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게 참 민폐는 아닌지. 민폐는 뭐 나 따라다닐 때부터였지. 툭 찔러본 말에 남자는 대꾸는 못하고 쩔쩔 매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죠. 나 따라다닌 게 맞구나 싶었어요. 아내 꿈을 이뤄주기 위해 오긴 왔는데 어떻게 다녀야 할지 몰라 난처한 것 같았습니다. 저처럼 내가 좋아온 여행이면 그 남자도 준비를 많이 했겠죠. 아니면 패키지 여행이라도 했든지요. 나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대책도 없이 어쩌려고 그랬나 싶더라고요. 식당에서 요리를 시켜놓고 앉아 저는 제가 조사한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거 내가 가보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정할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으면 이렇게도 가봐요. 평생에 언제 또 여기를 와보겠어요? 아내 못 보내줘서 후회된다더니 또 후회 만들어서 가려고 그래요? 그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정말.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같이 다니기는 좀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밥 먹은 거 우리 바깥 양반 알면 난리 나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이런 거는 또 그냥 두고 볼 양반도 아니라 내 마음 불편해서 이 이상은 안 될 것 같으니 미리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성격으로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왔나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헤어진 후 그 다음 날까지도 몇 번 거리에서 마주치긴 했는데 눈인사만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여행을 끝내고 딸이 있는 도시로 갔고요. 이야, 엄마 진짜 대단한데? 진짜 여기까지 혼자 왔단 말이야? 엄마도 안 해봐서 그렇지. 할 줄 아는 거 되게 많아. 여행 끝나고 여기 오는데 다음엔 어디 한번 가볼까 그 생각뿐이더라. 나 너무 신나, 원영아. 엄마 진짜 행복해 보이네. 괜히 마음이 좀 그래. 그거 알았으면 진작 여행 좀 보내드릴걸. 이제라도 알았으니 앞으로 많이 보내줘라. 나 이제 너 보고 싶을 때마다 올 거야. 우리 딸 그럴 능력은 되지? 걱정하지 마. 우리 집 오는 건 아주 프리패스니까. 아빠는 뭐래? 연락했어? 연락은 뭐 하는지 사진 보내도 이응 2개만 보내더라. 그래도 보고는 해야지 싶어 사진만 몇 장 보내놨어. 아빠도 같이 왔으면 좀 좋아. 참 이상한 고집이 있어. 그렇게 딸 집에서는 2주를 더 있었어요. 확실히 딸과 함께하는 여행은 몸도 마음도 더 편하더라고요. 말도 못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됐고 다음을 기약하며 공항으로 왔어요. 아쉬움에 눈물로 배웅하는 딸을 보고 있자니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아 얼른 수속을 밟아 들어왔죠. 그러고 안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요. 다시 못 보는 건 아니지만 큰맘 먹어야 볼 수 있는 딸이라 앞으로 내가 살면 얼마나 보고 살까 싶어서요. 내 눈에는 아직도 문구점 하나도 혼자 못 가 자기 언니 손잡고 가야 하는 애인데 다 컸다고 남의 나라에서 남편만 믿고 사는 게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늘 그래요. 자식이 둘이면 마음에도 돌덩이가 둘이라 아무리 자기들끼리 잘 살아도 두고 오는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같은 비행기였던 거예요. 올 때처럼 옆자리는 아니었지만 자꾸 마주치니 이상하게 남사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3일만 있다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있다 보니까 좀 좋아서 더 있게 됐어요. 여행은 재밌게 했어요. 예. 아유, 참 이걸 인연이라 하기에도 뭐하고. 아무튼 반가웠어요. 저는 자리가 저쪽이라. 예. 저는 남자와 꾸벅 인사를 하고 자리에 갔습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 절반쯤 왔을 때일 거예요. 갑자기 승무원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조심스레 쪽지 하나를 건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여러 번 쪽지에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14C에 앉은 남성분 승객을 조심하세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두리번거리다 문득 그게 그 남자의 좌석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무슨 의미냐며 멀리 있는 승무원을 쳐다보니 잠시 오라는 듯 턱짓을 하기에 남자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몰래 승무원을 만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은 우연히 저분이 쓰는 노트를 보게 됐는데요. 그게 다 고객님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나를 겨냥하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객님 사진을 여러 장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세히 보진 못했어요. 몰래 찍은 사진도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진이요? 아니, 우리는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데. 게다가 메모가 좀 걸렸어요. 인천 도착 후 실행이라고 메모를 쓰셨거든요. 인천 도착 후 실행이요? 뭘요? 저도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안전하게 수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황당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승무원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100%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남자가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인천 도착 후 실행이라는 의미가 꺼림칙한 메모를 남겼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죠. 처음엔 두려웠어요. 낯선 사람이랑 함부로 어울리지 말라는 말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리다 싶었죠. 하지만 자리로 돌아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멋모르고 호주까지 와서 낑낑대는 꼴을 같은 한국인으로서 도움을 준 거잖아요.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다니 기가 차고 황당했죠.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승무원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치를 살피며 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걷는 남자를 쫓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이봐요. 그쪽 나 따라다닌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핸드폰 좀 줘봐요. 내 사진 있다던데? 당신이 몰래 찍은 내 사진 가지고 있다는 거 제보 받았거든요? 아니면 줘봐요, 얼른.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럼 경찰 불러서 같이 조사 한번 받을래요? 나 그냥 경찰한테 내 몰카 있다고 그렇게 신고할 건데. 아니라고요.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보자니까요. 그게요. 어디서 나온 용기였는지 저는 앞뒤 따지지도 않고 남자를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행 하나가 내 삶을 완전히 바꾼 모양이었어요. 남자는 어쩔 줄을 모르다가 결국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걸 보고 기겁했죠. 승무원 말대로 그 남자 사진첩에는 호주 곳곳을 누비는 내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분명 같이 사진을 찍은 적도 없는데 같이 있을 때마다 함께 찍은 것처럼 보이게 찍은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거 범죄예요. 알아요? 죽은 아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나 이거 경찰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제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에요? 몰래 남의 사진을 이렇게나 찍어놓고. 이게 다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네? 뭐라고요? 남자는 쩔쩔매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게 다 누군가 시켜서 한 일인 것을요. 저는 그게 더 황당하고 무서웠어요. 대체 누가 호주까지 따라가서 내 사진을 찍어오라고 시켰단 말인가요? 하도 황당해 쳐다보니 남자가 그러더군요. 남편분, 윤정배 씨가 시킨 일이에요. 그때 제가 받았던 그 충격을 떠올리면 정말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순간 귀에 이명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혼자 여행 가는 아내 뒤를 밟을 사람을 사서 사진까지 찍어오게 할 이유가 대체 뭘까요? 제가 허튼 짓이라도 할까 봐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100번 양보해 자기 눈이 되어줄 사람을 대신 보낸 거라고 했으면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 정도 삐뚤어진 마음이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말이었어요. 여행으로 제 인생이 바뀐 줄 알았더니 입국 수속을 받고 카페에 앉아 듣게 된 그 이야기에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윤정배 씨는 정진옥 씨가 여행 중에 바람이 난 걸로 위장하고 싶어 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랑 당신이랑 바람난 걸로 보이게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내 옆좌석 비행기 탄 것도 거기서 만난 것도 다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남자는 잔뜩 움츠러든 어깨로 머리를 밀어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고 보니 왜 그렇게 내 여행 일정에 관심이 많았나 했죠. 그게 다 남자에게 그 정보를 넘겨주기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니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내가 이혼하겠다고 역으로 이혼 필미 만들어서 유리한 상황 만들어 보겠다 이거네? 그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니. 그건 또 뭔 소리예요? 멀쩡한 사람 바람나게 만들어서 얻을 게 이혼 말고 뭔데요? 저도 그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빌미 삼아 평생 떵떵거리며 부려먹고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제가 진짜 살다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저를 얼마나 덜 떨어진 반푼이로 봤으면 세상에 그런 짓을 꾸몄을까요? 그래도 평생 돈 벌어다 주고 여자 문제 없이 크게 속썩이는 사람은 아니다 싶어 마음을 다해 내조한 제 자신이 한심해질 지경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혀 있는데 남자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진짜 이거 사람 할 짓 못 된다 싶더라고요. 저요. 실은 이런 일 처음이에요. 아내가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벌어둔 돈은 다 쓰고 빚은 빚대로 남아있어 시작한 일이거든요. 친구가 이거 하면 한 번에 빚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시작하긴 했는데 진짜 저 너무 죄송해서 혼났어요. 감히 그런 짓을 벌이기엔 정진옥 씨는 너무 좋은 사람 같고 시드니에서 행복해하는 정진옥 씨 얼굴 볼 때마다 여행도 못하고 죽은 아내가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남자는 그러면서 끄끄 울었습니다. 어찌나 어깨가 안쪽으로 말렸는지 그러다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겠다 싶더라고요. 저런 콩알 만한 간으로 용케 호주까지 따라왔구나 싶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처음 봤을 때보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은 게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작업비라고 쓴 돈은 노망이 났나 싶을 만큼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알고 보니 남자는 내내 호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와 헤어진 후 한국에 들어왔다가 제가 출발하기 3일 전에 다시 들어왔던 거더라고요. 왕복 비행기에 호텔, 거기에 수당까지 더해서 도합 1,000만 원이었어요. 고작 외도 증거로 쓰일 사진 몇 장이에요. 머리가 다 지끈거렸습니다. 승무원으로부터 그 쪽지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내내 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제 지옥이 시작된 것이죠.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사진 몇 장 보내드리긴 했지만 필요하시면 후에 고용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진술하겠습니다.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애처롭게 비는 남자의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손뼉도 짝이 맞아야 소리가 나고 죽이 맞아야 공범이 되는 거겠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 문득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저에게 외도의 죄를 씌우려고 했다면 저도 똑같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남편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 그런 반발심도 들면서 나는 보기 좋게 성공시켜 이혼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제가 돈은 없는데 부탁하실 거 있으면 뭐든지 제 능력이 닿는 대로 해드릴게요. 사진 넘기고 남편한테 그 돈 받으세요. 예? 내가 눈 감아 주는 거니까 그 돈 내가 당신 역으로 고용해서 주는 돈이라고 칩시다. 나 남편이랑 이혼할 거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솔직히 그 사진에 어딜 봐서 외도진 거예요? 둘이 손을 잡기랬나? 같이 어울려서 놀기랬나? 남편에게 여자 좀 붙여줘요. 그리고 나 같은 애매한 사진 말고 둘이 붙어먹는 사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나 따라다닐 때처럼 외국에 갈 필요도 없고 비행기 탈 필요도 없고. 하지만.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복수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요.
못하겠으면 그냥 바로 경찰서 가서 솔직히 말하고. 아니에요. 할게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제 편에 붙기로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무시무시한 복수가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어리버리한 남자를 위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었어요. 이럴 땐 남편이 한심하다고 하던 막장 드라마를 열심히 본 보람이 있더군요. 일단 남편과 친해지며 적당히 남편을 꼬시라고 했어요. 원래 이혼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여행 한번 갔다고 외도 증거가 되겠냐.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법적으로 유리하다. 그렇게 꼬시라고요.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혼할 때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고. 해볼게요. 근데 윤정배 씨 성격에 여자한테 넘어올까요? 관심도 없어 보이던데. 평생 뭐 여자 문제 일으킨 적은 없는데 일단 해보자는 거죠. 아니면 나처럼 그냥 억지로 증거 만들어내야지 뭐. 저도 남자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평소 여자들한테 흥미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꽉 막힌 선비 같은 성격을 좋아할 여자도 없었으니까요. 남자는 한 다리 건너 아는 여자를 남편에게 붙였다고 했습니다. 파리 날리는 호프집을 하는 빚있는 여자인데 친구 소개를 받았다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 늘씬한 몸매에 화장도 그렇고 저랑은 스타일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넘어가기엔 너무 저렴해 보이는 여자가 아닌가 했는데 제가 남편을 너무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작전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랑 같이 하는 술자리에 재미가 들렸는지 생전 안 하던 외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도 남자가 보내오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니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처음엔 여자가 은근슬쩍 팔짱을 껴도 표정 관리를 하더니 자기를 만져도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남자랑 제가 찍은 사진은 그냥 친구 사이에도 찍을 수 있는 수준이었지 남편이 찍힌 사진이야말로 외도 증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갑자기 난처한 얼굴로 쩔쩔 매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뭔데 그래요? 들켰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둘이 진짜 눈이 맞은 것 같던데요. 예? 청미가 윤정배 씨 괜찮은 사람이라고 빨리 이혼시켜 같이 살고 싶단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별. 그렇게 같이 살고 싶으면 빨리 확실한 증거나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 말에 남자는 쭈뼛쭈뼛 핸드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걸 원하긴 했지만 막상 30년을 넘게 함께 산 남편의 외도 현장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긴 솟더라고요. 모텔에서 찍힌 사진이었고 나체인 남편은 사진이 찍힌 줄도 모르게 골아떨어져 있었죠. 선비라 여자들한테 넘어갈 사람은 아니다 싶었는데 찔러본다고 찔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남편 좋다고 찔러보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었고요. 정말 평생 등신처럼 살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결정적인 모텔 사진은 두고 둘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사진을 들이밀며 남편을 추궁했어요. 이거 뭐야? 뭐? 이게 왜? 이제 바람도 피워? 시간 많다. 아주 힘도 여유도 넘치나 봐. 그 나이에 지치지도 않고. 당신 사람 뒤도 밟을 줄 아는 사람이야? 말년에 대체 무슨 바람이 들어서 여행해 탐정해? 왜? 그걸로 뭐 소송이라도 하게? 해. 누가 겁낼 줄 알고? 나는 뭐 없는 줄 알아? 당신 깨끗한 척 하지 마. 당신이야말로 아주 속이 시커먼 사람이라는 거 천지가 다 알아. 내가 뭐? 당신도 남자 만났잖아. 자유여행이니 나발이니 순치라를 떨더니 결국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남자 만난 거 아니야?
나 다 알아. 내가 몰라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아이고, 지가 바람 피운다고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아나 보네. 뭐 배영만 씨랑 찍힌 그 사진? 당신 사주받은 배영만 씨가 호주까지 쫓아와서 찍은 그 사진? 뭐? 다 당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진짜 내가 당신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지. 대체 나를 얼마나 물러봤으면 그렇게 무서운 짓을 벌여? 뭐? 외도 증거 잡아서 평생 부려먹고 살아?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남편은 당황해 시뻘개진 얼굴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 표정이 어찌나 멍청하고 한심해 보이던지요. 살면서 그런 표정 볼 일이 있었으면 진작 정이 떨어져 헤어져도 헤어졌겠다 싶었습니다. 어디 법정에서 한번 가려보자. 내가 배영만 씨랑 찍은 사진이 외도 증거가 되는지, 당신이 오청미 그 여자랑 찍은 사진이 외도 증거가 되는지. 당신 뭐야? 도대체 뭘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다 알겠어? 당신이 그 여자랑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는 당신이 알고 하늘에 계신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아시겠지. 나한텐 흥석 씨랑 밤새 당구 쳤다던 그날 오청미랑 모텔 갔더라? 당신? 합의서야. 오청미가 당신이랑 살고 싶다던데? 생각보다 둘이 잘 맞았나 봐. 합의서 잘 읽어보고 재산을 내놓고 나가든지 아니면 소송에서 더러운 진흙탕 싸움 한번 해보든지. 그래도 합의하는 게 당신 딸들한테 체면 지킬 일일 거야. 잘 생각해. 남편은 엉겁결에 받은 합의서를 보더니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럴만도 했죠. 절반 이상의 재산을 요구했거든요. 그거 해주지 않으면 저는 이 동네에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갑자기 이혼해 다른 여자랑 사는 걸 알게 되면 이혼 사유가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였지만요. 남편은 일주일 뒤에 제게 합의서를 주었습니다. 제 요구대로 재산을 분할하고 순순히 이혼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가진 게 돈과 자존심뿐이라 쉽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 남자 말로는 그 오청미라는 여자 역할이 컸다더라고요. 실제로 남편한테 푹 빠진 그 여자가 얼른 이혼하고 와서 같이 살자는 말에 넘어간 것이었어요.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딸들은 이래저래 실망해 남편에게 한 소리 했고 자존심은 있어 딸들한테 그런 소리 듣는 게 싫었는지 그 후로 전화도 안 받는다더라고요. 그러다 일주일 전인가 오랜만에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부재중 전화 찍힌 걸 보고 그냥 무시했는데 이번엔 오랜만에 그 남자한테도 연락이 왔고요. 남자는 남편이 사기로 고소하겠다 난리친 뒤로 번호를 차단하고 잠적했었는데 연결고리가 많다 보니 소식을 접하게 됐나 봐요. 청미가 윤정배 씨 돈 들고 튀었다던데요. 예? 아주 고소해 죽겠네요. 좋아 죽는 것 같더니 왜 그랬대요? 청미 그게 남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자꾸 윤정배 씨가 그걸로 문제 삼아 귀찮게 굴었던 모양이에요. 청미는 그런 거 못 견뎌하는 타입이고 빚 갚으라고 5천을 해준 모양인데 그거 받고 가게도 넘기고 사라져버려서 고소한다 난리라네요. 연락 없었어요. 연락이 오긴 했는데 내가 안 받았죠. 아무튼 좋은 소식 고마워요. 잘 살죠? 남들 등쳐먹고 살지 말고요. 예, 정직하게 벌어야죠. 감사합니다. 아는 형님이 진천에 일자리 준다고 하기에 거기로 가려고요. 다시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죄송했다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죄송하긴 덕분에 이혼녀 돼서 자유 찾았는데 뭐. 피차 서로한테 도움은 된 것 같으니 다행이네요. 잘 살아요. 남자와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날 저녁 전 남편한테 또 연락이 오길래 그때는 받아봤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뭐해? 집이야? 용건만 말해. 아이 그냥 뭐하고 사나 싶어서.
그게 용건이야? 끊어. 아니, 여보. 주말에 시간이 되나? 이혼했다고 다 남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 당신 좋아하는 장어구이나 먹으러 가게. 아이고, 언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장어구이 사줬다고? 돈 한 푼 벌어올 줄 모르는 여편네가 입만 고급이라고 타박할 땐 언제고. 그거는... 끈 떨어진 연신새 참 처량하네. 나 지금 종숙이랑 강릉. 내가 왜 당신 뒷바라지나 하면서 이런 재미도 못 느끼고 살았나 몰라. 연락하지 마. 연락한다고 반겨줄 사람 아니니까. 장어는 무슨 얼어 죽을 장어? 당신이나 먹고 정신 차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자마자 남편 번호는 차단해 버렸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저는 이혼 후 큰딸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놓고 여행 다니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잘난 딸들 덕에 매달 받는 용돈으로 그렇게 지내다 내년부터는 일도 시작해 보려고요. 복지센터 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그런다더라고요. 겨울에는 혼자 일본 홋카이도에 가려고 일본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마냥 남편 밥이나 해주고 살 때는 몰랐는데 꿈이라는 게 생기니까 세상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요. 내 나이 환갑에 새로운 재미를 찾았죠.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사는 재미 찾아다니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